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황 근황 업데이트입니다. 코리아 원팀이 탄생했습니다. 사우디 호위함 사업에 누가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죠. 최근 조선업 근황 업데이트를 하면서 호주 군함 수주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한화오션의 대구급과 HD 현대의 충남급이 예선을 탈락했죠. 일본과 독일이 경쟁을 해서 일본 모가미급이 선정이 된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조선 한 50번 정도까지는 지난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읽어보고 51번부터 새로운 근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5개의 모델은 한국의 대구급, 충남급, 독일의 메코 A200, 일본의 모가미 30FFM, 스페인의 알파 3000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지스 같은 최첨단 전함이 아니라 보급형 호위함이라 가성비가 좋은 한국의 두 개 함이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오션의 대구급과 HD 현대중공업의 충남급이 모두 예선을 탈락하고 일본과 독일의 호위함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호주 해군은 중국이 가상의 추적입니다. 해군의 목표도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것이죠. 호주는 중국과 먼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 자주 복귀하지 않고 원양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는 호위함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군함은 먼 바다가 아니라 한국 근해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배입니다. 최대한 많은 무장을 싣고 단거리를 뛰면서 전쟁을 치르는 게 목적으로 세팅이 된 배들이죠. 반면에 일본과 독일은 원양의 비중을 둔 배들입니다. 전함이 먼 거리를 오랫동안 초계하려면 최대한 많은 연료를 싣고 물을 저항이 적게 받는 선치에 높은 연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결과가 바로 항속거리입니다. 한국의 충남 대구급은 항속거리가 8,300km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독일의 메코 A200은 13,300km급, 일본 모가미급은 14,800km로 항속거리가 한국 호위함의 넘사벽 수준으로 높습니다. 원양 항해에는 승조원 숫자도 중요합니다. 승조원이 적을수록 부식 등 필요 물자가 줄어들고 1인당 많은 공간을 줄 수 있어서 거주 편의성도 좋아집니다. 충남급은 4,300톤에 승조원 120명이 필요하고 대구급은 3,600톤에 승조원 120명이 필요합니다. 모가미급은 5,500톤으로 선체가 크면서 승조원은 100명이면 충분합니다. 무장도 문제입니다. 호주는 호위함에 미국제 무장을 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가미급은 무장 대부분이 미국제이고 독일의 메코 A200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무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충남 대구급은 한국산 무장이라 수주를 하려면 미국산 무장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그에 맞는 미국의 전투체계를 통합시켜줘야 합니다. 충남 대구급이 한국산 무장인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산화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은 한국이 자주 국방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국산화율이 높다는 것은 해외 수주전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두 조선사 모두 미 해군의 MRO, 즉 수리 정비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한화오션 3척, 현대 1척의 MRO 수주를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MRO 실적을 쌓아서 미국 전함을 수주받는 게 최종 목표라면 상대편 니즈에 맞게 최적화하는 역량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산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메코 200처럼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무장을 넣어주는 역량을 키우면 됩니다. 호주의 호위함 수주는 독일을 제치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배의 성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호주 해군이 일본 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14년 미국, 일본, 호주는 삼각 안보협력을 체결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안보협력이 RAA까지 강화하게 됩니다. RAA는 양국군이 상대국의 기지를 상주하고 훈련하는 것이 가능해서 실질적인 군사동맹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과 호주는 공동정보 공유협정을 체결합니다. 일본과 호주는 QUAD와 AUKUS 협력이고 군사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호주 해군 입장에서는 수시로 공동작전을 하고 실질적인 동맹관계인 일본 함정이 같은 값이면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근황입니다. 위 기존글 댓글에서 한국의 충남급과 대구급의 항속거리가 너무 짧은 게 성능에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충남 대구급은 항속거리가 8,300km인데 일본의 모가미급은 14,800km죠. 항속거리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3,000에서 4,300톤의 대구 충남급은 연료를 500에서 600톤을 싣는데 5,500톤의 모가미급은 연료를 1,600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연료를 압도적으로 많이 실으니 일본의 모가미급의 항속거리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구 충남급은
연료를 적게 싣는 대신에 무기를 풀로 때려박아서 모가미급 이상의 무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동해, 서해, 남해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대구, 충남급은 8,300km의 항속거리만 나와도 필요한 군사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호주 호위함은 일본 모가미가 가져갔고 2025년 하반기에 2차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은 1980년도부터 2000년도에 도입한 노후군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해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4,000톤급 호위함 5척을 도입할 계획이고 24억 달러 정도 예산으로 2025년 하반기에 도입 호위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에 사이에 두고 이란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에 예멘 반군이 수시로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는 상황이죠. 호주는 주적인 중국이 먼 곳에 있지만 사우디는 주변에 주적이 있는 것이죠. 이란과 예멘 등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호주처럼 원양 함대의 니즈보다는 근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군사행동에 대응하는 니즈가 높은 국가인 것이죠. 가까운 바다에 특화된 한국 호위함들은 특징이 호주 수주선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했지만 사우디는 장점이 될 수 있죠. 한국 군함의 높은 국산화율도 높은 부분도 사우디라면 문제가 아닙니다. 성능만 어느 정도 미제에 따라오면 관계가 나빠지면 공급이 중단되기도 하는 미국 무장보다는 한국 무장이 편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우디의 가상 적국이 해안에 약한 이란과 주변국들이다 보니 스텔스함과 같은 과다한 오버스펙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대공 방어가 충실하고 무장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간 한국 호위함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 것이죠. 설명을 하다 보니 호위함 충남급, 대구급과 같은 명칭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호위함은 함대를 호위하고 연안 방어 및 순찰 임무를 담당하는 중형 전투함을 말하고 프리깃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해군은 선박의 종류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있습니다. 대형 수송함은 섬의 이름을 따라서 붙이는데 그래서 독도함이 그렇습니다. 구축함은 영웅이나 위인의 이름을 사용하니 충무공 이순신함, 광개토 대왕함, 세종 대왕함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호위함은 시도의 이름을 붙이니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등이 붙게 됩니다. 초계함은 중소도시, 고속함은 해군 전사자, 고속정은 새 등의 이름을 붙이는 식의 명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26척의 신형 호위함을 전략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척 가장 먼저 인도된 6척이 인천급 호위함입니다. 2차분 8척은 대구급 호위함이고 3차분 6척은 충남급 호위함으로 뒤로 갈수록 성능이 개선된 신형 함들입니다. 호위함의 수주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의 대구급과 HD 현대중공업의 충남급이 해외에서도 치열하게 수주 경쟁을 하며 제사를 깎는 것이죠. 호주 수주전에 실패를 한 경험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방사청 중재로 합의를 했습니다. 거의 협박이죠. 해외 수주 시에는 원팀으로 나가라는 MOU입니다. 앞으로 잠수함은 하나오션, 호위함은 HD 현대중공업이 우선권을 가지고 수주에 나서기로 합니다. 하나오션의 대구급 호위함은 2차분이고 HD 현대중공업의 충남급은 3차분 최신 설계이니 신형인 충남급을 내세우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누가 수주를 타와도 양사가 물량을 나눠 가지기로 했으니 어느 쪽도 손해는 아닌 합의 같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가 원팀으로 나가기로 한 이후 첫 번째로 도전하는 사업이 사우디 호위함 사업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국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해외에서는 원팀으로 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중인 듯 합니다. 이거 국뽕이 차오르는데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드님 댓글, 빠르게 TF 구성돼서 50대 50 말고 수주하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사우디에 수출하기에는 좀 과한 무장이긴 합니다. 그렇다는군요. 천중님 댓글입니다. 조선업 투자로서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이제 조선업 포스팅만 하면 조선의 국모 따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호이님의 댓글입니다. 30대 애엄마입니다. 경제 무식자였는데 매림 덕분에 세상 다르게 보는 눈으로 재미있습니다. 경제 뉴스도 조금씩 읽을 줄 아는 눈이 된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만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잘한다고 봤었지 이렇게 자세하게 재미있게 알게 된 것은 매님 덕분입니다. 지식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챙기셔서 오래도록 재미있는 글, 유익한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메르님 덕분에 너무나 많은 지식을 얻고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필동님의 댓글입니다. 메르님이 올려주시는 조선업에 관한 글 볼 때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들이 만든 온갖 종류의 배들이 지구의 70%나 되는 세계의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중공업 육성하고 발전시킨 이런 대통령과 그 시대 경제계 지도자분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네, 박 대통령 누군지는 아시죠? 네,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 다 이런 얘기네요. 김그래님의 댓글입니다. 조선업 관련 글이 올라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메르님께서 이전에 조선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실제로 비중을 높이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조선업 그 이야기를 한 6개월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조선 ETF를 사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그때부터 샀는데 지금 한 20%가 넘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꾸준히 살 계획이고요. 저는 적립식으로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그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직장인이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한 주에 한 두세 주 하겠죠. 그죠? 한 주 정도 할 때도 있고. 그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정말로 감사한 인사이트 글 고맙습니다. 조선업 이거 계속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글을 보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다들 어떤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